이번 시간에는 보이차의 역설, 왜 가짜 보이차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짜 보이차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왜 가짜 보이차가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차가 좋기 때문에 가짜 보이차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차가 유명하지 않고 이름이 없다면 가짜가 있을 일이 없는 거죠. 롤렉스나 유명한 가방들, 그런 것들 다 가짜가 있죠. 그래서 짝퉁, 이미테이션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 상표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차도 유명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죠. 보이차가 좋지 않고 유명하지 않으면 가짜가 있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보이차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차가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짜 보이차는 어떤 것을 가짜 보이차라고 하는지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보이차가 아닌 것을 가지고 보이차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녹차를 가지고 포장을 보이차라고 속여서 그렇게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차를 팔기는 하는데 가짜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로 연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차는 후발효차이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발효가 계속되고, 또 발효가 많이 될수록 차 맛이 더 부드러워지고 향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만드는 차를 이것이 5년 되었다, 10년 되었다 속여서 파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장지에다가 연도를 속여서 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표를 속이는 것입니다. 가짜가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 보이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 회사 이름을 걸고 자기들이 만든 보이차를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대익이라는 보이차가 있는데, 그 보이차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이름을 걸고 보이차를 파는데, 가짜가 많으니까 그 보이차 가짜를 만들 때 포장지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죠. 중국에 가짜 상품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 가짜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보이차 안에 랩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 회사를 보증하는 보증서 같은 것을 넣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쇄 용지이기 때문에 쉽게 가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후에 대익이라는 회사에서 보이차를 포장하는 그 포장지 뒤에다가 홀로그램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가 이 물건을 보증한다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죠. 근데 홀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가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 홀로그램을 긁으면 거기에 고유 번호가 나오는데, 그 고유 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고 보이차도 마찬가지고 비싼 제품들은 그 홀로그램을 부분을 긁으면 고유 상표가 나와서 상품을 진품인지 가품인지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차를 속이는 다른 방법은 산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보이차 산지가 예전에는 6대 차산지라고 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6대 차산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은 곳에서 차를 생산하고 또 6대 차산지 이외에 더 유명한 산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들마다 차가 맛이 다르고 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가장 비싼 보이차라고 하면 노반장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보이차가 유명한데 1kg 그 원료가 한국 돈으로 100만원 정도 합니다. 아주 비싼 가격인데 그걸로 357g 병차 3개를 조금 못 만들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싼 차를 가지고 그것을 가짜로 속이는데 이것이 노반장에서 나는 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차를 노반장으로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그것이 생산지인지 아니면 가공을 한 곳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맛을 잘 모르는 초보자에게 같은 경우에는 노반장 차를 맛을 보더라도 이것이 노반장 차인지 어디 차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반장에서 산지에서 차를 마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반장에서 생산된 차인지 다른 지역에서 노반장으로 가지고 온 차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곳에서 차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만나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는 것이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곳저곳 차 맛을 봐야 되고 또 여러 군데의 차를 맛을 봐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차를 꾸준히 계속해서 마실 분은 싼 것부터 마셔보시고 그리고 점점 좋은 차로 갈아가면서 마셔서 맛을 비교해보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차를 사서 마셔보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수업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사서 마시다 보면 가짜도 마셔봐야 이것이 왜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싼 차를 마셔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싼 차를 마셔보면 이것이 왜 싼 차보다 조금 더 비싼 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차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싼 차라도 이것이 내 입에 딱 맞아서 내가 맛이 좋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본인 입에 맞는 차이고 다른 사람이 안 좋다 좋다 말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여러 종류를 계속 마셔가면서 좋은 차를 만나는 것도 자기 입에 맞는 차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맞는 차가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그 차를 계속 꾸준히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차 맛도 알게 되고 또 차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면 이 차가 어느 지역의 차인지 맞출 수도 있고 차의 색깔을 보고
이것이 몇 년 정도 된 차인지도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